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중학교 3학년 영어를 담당하게 된 교사 최하영입니다. 자, 선생님은 3학년 4, 5, 6반을 담당하게 되겠고요. 일주일에 4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진도를 나가면 너무 벅차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순서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자, 영어를 왜 배울까? 자, 이것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영어 수업을 수강할 때 우리가 좀 동기를 가지고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OT 영상에 앞서 선생님이 올려준 조승연 씨 플루언트 강의 모두 보셨나요? 네, 혹시 아직 시청하지 않았다면 먼저 그 영상을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조승연 씨가 영어에 대해서 그리고 영어 공부의 의미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조승연 씨가 영상에서 영어는 더 이상 미국이나 영국만의 언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혹시 친구들 중에는 영어가 미국이나 영국인이 쓰는 언어 아닌가? 그럼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을 가지만 않으면 영어 안 배워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영상에서 보니까 미국이나 영국만의 언어가 아니래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 보이는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사진은 뭐를 나타내는 사진일까요? 제목을 보니까 Percentage of English Speakers per Country. 자, 나라별로 영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가 이 비율을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자, 여기 색깔이 보이죠? 이 녹색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나라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이제 미국, 캐나다 아니면 여기 호주 이런 데에는 영어를 이제 모국어로 구사하는 사람이 당연히 높겠죠. 그런데 미국, 영국 이런 데를 제외하고 봐도 어때요? 네,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런 중국이나 인도 같은 지역은 아마 미국, 영국보다 인구가 훨씬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이랑 영국보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겠죠. 자, 이 지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미국, 영국 이런 나라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영어를 구사하거나 일상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예전 자료니까 아마 요즘 상황을 반영한 자료라면 이 녹색깔이 표시된 게 지역이 더 넓어졌을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자, 이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이 조승연 씨의 영상에서도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lingua francas.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세계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전에 중국이랑 이제 모로코로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에어비앤비라는 이제 숙소를 소개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현지인들과 함께 어떤 가정집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제가 모국어는 당연히 다르죠. 저는 한국어, 상대편 사람들은 중국어나 아니면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를 썼냐면 영어를 사용했어요. 자, 그럼 이때 이 영어가 뭐다? 네, 바로 링구아 프랑카라는 거죠.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 쓰이는 언어. 자, 이 지도에 따르면요. 자, 영어가 사용되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 녹색. 녹색의 이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영어를 구사하면 이 초록색 지역이 바로 여러분의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세계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우리가 언어를 할 줄 알면, 하나의 언어를 할 줄 알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나라 언어로 된 모든 컨텐츠를 다 즐길 수 있겠죠.
뭐 드라마, 영화, 음악, 뉴스, 예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언어를 할 줄 아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겠죠.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어지겠죠.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를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학문과 어떤 공부에 대해서. 또는 또 직장을 잡아서 일도 할 수가 있겠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어떤 한 언어를 배움으로써 내가 자유롭게 다니고 뭔가를 즐길 수 있는 세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이 무대가 바로 여러분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제는 여러분이 영어 공부의 의미를 재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먼저 하고 싶은 말은 평가, 어떤 시험을 위한 영어를 넘어서자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평가 또는 시험을 위한 영어 공부를 해온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아마 대학 입시가 끝날 때까지 시험을 위한 영어 공부를 계속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거죠. 다만 우리가 단순히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그 이상의 것을 위해 영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나를 표현한다는 게 뭘까요? 내 감정, 경험,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어떤 나의 인생관을 표현하는 거죠. 자, 이제는 모국어가 달라도 링구아 프랑카인 영어로 대화를 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대죠. 이때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이 영어를 통해서 누구에게든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 새로운 세계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영어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운 세계가 내 것이 된다는 거 아까 설명했었죠. 영어에 적용을 해보면 영어로 만들어지는 모든 어떤 컨텐츠들, 어떤 지식들을 다 내가 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어를 구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어떤 컨텐츠들과 어떤 다양한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또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새로운 것을 만나면은 여러분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영어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훨씬 더 좋은 기회들이 열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영어 공부의 의미를 정립하고 목표를 정립해 봤으니 자,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여러분만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영어를 잘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해보고 싶나요? 자,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선생님이 이제 예시로 생각해 본 거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정도입니다. 뭐 미드나 영화를 무자막으로 보기. 정말 자막을 읽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영화 배우의 그 표정과 어떤 그 영화의 분위기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영화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거죠. 또는 애정하는 어떤 여러분이 좋아하는 팝송을 원어 그대로 이해하고 따라 부르기. 또는 해외여행을 해도 영어를 할 수 있으면은 제약이 훨씬 없어지겠죠. 또는 여러분이 교환학생도 갈 수 있을 것이고 친구도 사귈 수 있을 것이고 회사도 취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한 게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영어 공부의 목표를 세울 때 상상만 해도 행복감을 주는 영어 공부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요. 사소한 것도 좋아요. 여러분한테 이거 생각만 해도 행복하겠다 이런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면 뭐든지 다 좋습니다. 자, 사실 어떤 언어를 정복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분명히 여러분이 시간과 이제 노력을 투자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뭐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한테 생각만 해도 행복감을 주는 목표가 있으면 그것 자체로 여러분한테 에너지를 주거든요. 자, 그러면 분명 공부하다 지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목표를 생각했을 때 다시 에너지를 받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 그냥 흘려듣지 말고 꼭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어떤 영어 공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꼭이요. 자, 이렇게 영어 공부의 의미도 정립해 보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 공부의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생각해 봤으면 이제 남은 거는 영어를 여러분의 삶 속에 들여오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해야 될 건요. 영어 공부는 바로 습관, habit이라는 겁니다. 어떤 뭐 사회 공부를 하거나 뭐 수학 공부를 하거나 과학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냥 책상에 딱 앉아서 공부하고 암기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영어 공부의 일부분이죠. 하지만 그게 다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영어라는 언어를 절대 제대로 익힐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왜 한국어를 잘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어 배우려고 책상에 앉아서 막 몇 시간씩 공부한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죠. 그런데 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까요? 그건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많이 듣고 또 말하고 또 읽고 써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영어를 내 일상의 습관처럼 가까이 두자라는 거예요. 내 일상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 영어 수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학교 영어 수업은 선생님이 사실 학교 선생님이지만 영어 수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영어 수업 일주일에 4시간밖에 안 들었죠. 일주일에 이 4시간 영어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교과서에 배우는 내용으로만은 한계가 있어요. 또 시험 출제도 선생님이 해야 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또 다양한 영어를 가르치기에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뭐 좋아하는 팝송이라던가 드라마라던가 책이라던가 뭐 영어 관련 어플 다 좋아요. 어떤 거를 사용해서라도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이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되도록 그 시간이 즐거우면 더 좋겠죠. 아니면 선생님이 이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영어를 일상 속에 스며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이 생각해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영어 설정으로 변경해 놓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가 있죠. 비정상 회담이라는 프로 봤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언어를 굉장히 잘하는 타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언어를 배울 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을 영어 설정으로 변경해 놓으면 우리가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게 핸드폰인데 어쨌든 영어에 일상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니까 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파트로 넘어와서 이제 두 번째로 원격 수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계속 우리 2.5단계, 방역 2.5단계로 진행이 되면은 원격 수업으로 대부분 만날 텐데요. 선생님이 주의할 사항들을 몇 가지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강좌에 문서 파일로도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길 바라고요. 일단 화면을 보면 원격 수업, 우리 영어 수업은요, 이제 선생님이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 영상을 시청하는 이런 동영상형 또는 우리가 직접 얼굴을 이제 맞대고 수업하는 화상 강의형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동영상 또는 화상 강의가 진행된 다음에 퀴즈나 또는 과제도 이제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영상형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또는 화상 강의도 마찬가지고 일단 시간표상에서 이제 영어 시간에 학급별 여러분 뭐 3학년 뭐 4반, 5반, 6반 이런 식으로 EBS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을 해야겠죠. 일단 접속을 하시고 만약에 동영상형으로 진행이 된다면 해당 날짜에 영어 강좌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클릭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강의를 순서대로 여러분이 수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강 시간인데요. 자, 중요한 건요.
당일 정규 수업 시간 내에 수강을 해야 출석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 1교시에 영어 수업이 들었다. 그러면 월요일 1교시 뭐 9시부터 뭐 9시 40분이라고 하면은 9시부터 9시 40분까지 수업을 들어야 출석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온라인 클래스가 접속이 불량일 수가 있죠. 뭐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거나 그랬을 때에는요. 반드시 수업 시간 내에 만약에 뭐 월요일 1교시라 그러면 그 1교시 수업 시간 내에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선생님 이제 개인 이제 연락처는 여기에다 적어 놓았습니다. 문자 선생님 지금 뭐뭐 어떤 문제 때문에 클래스 접속이 안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접속 불량 어떤 화면을 증거물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접속 불량인데도 수업 시간 종료 후에 연락이 왔다. 자, 그러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꼭 수업 시간 내에 이제 접속을 하시고요. 접속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연락을 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자료로 이런 강의 영상이 제공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습지, 여러분 학습지 어떤 문서 파일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강의 영상과 문서는 이런 여러분이 개인 학습할 목적 외에는요. 절대 복제해서 배포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주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평가 계획입니다. 자, 우리 평가 계획은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지필평가 절반, 수행평가 절반으로 나누었고요. 지필평가는 현재 1차와 2차를 다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4월 말에 지필평가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월 말쯤에 지필평가를 치를 예정이고요. 2차 같은 경우는 뭐 7월 말 정도가 되겠죠. 4월 또는 7월. 자,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인데요. 어휘 쓰기, 논술형 쓰기입니다. 어휘 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과서 진도를 나가면서 각 본문마다 이제 각 단원마다 선생님이 제공하는 단어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 단어 리스트를 여러분이 습득을 하고 있다가 단어 시험에서 이제 여러분이 습득한 거를 잘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논술형 쓰기도 있는데요. 자, 이런 어휘 쓰기, 논술형 쓰기는 이제 평가식이나 어떻게 평가를 치를 건지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선생님이 다듬어서 여러분한테 적절한 시기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평가 계획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어느새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마무리 시간에 선생님이 이 문장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The limits of my language are the limits of my world. 자, 어떤 뜻일까요? 자, limits 하면은 어떤 한계, 제한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language 하면은 언어란 뜻이죠. world 하면 뭐예요? 또 세계란 뜻이죠. 자, 그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계는 한계인데 뭐의 한계? 그렇죠. 내 언어의 한계. 근데 이게 뭐다? The limits of my world. 바로 내 세계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줄 아는 이 언어권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죠? 내가 다른 나라 언어를 할 줄 알면은 그 언어권의 영역만큼 내가 더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언어가 제한적일수록 나는 더 좁은 세계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선생님이 좀 언어 학습에 있어서 좀 동기를 여러분한테 주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할래. 이렇게 자기의 한계를 너무 일찍부터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직 10대죠. 너무 부러워요, 선생님이 여러분은. 10대면 무엇이든지 가능성이 열려있는 나이거든요.
자, 이렇게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 여러분이 언어를 통해서, 특별히 또 영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세계, 여러분의 활동 무대를 넓혀 갔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세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훨씬 더 이제 기회가 많은 넓은 세계에서 활동하기를 바라며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선생님이 본격적인 또 진도로 나가기 전에 발음 기호에 대해서 한 차례 다루려고 합니다. 자, 발음 기호에 대해서 이제 다루려고 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